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오늘도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가족보다 더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퇴근길에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이 공원에서 자전거 연습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오, 예뻤겠다. 뭔가 그 공원의 햇살, 그리고 햇살. 이 서툴게 잡고 있는 그 핸들 이런 거 보니까 다 잊고 있었던 줄 알았던 그 저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있죠. 그 과거 속 기억이 뭔가 파노라마처럼 착 펼쳐지는 그 경험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 예진 씨 얼굴을 보면 오늘 이 방송을 진행했던 순간들이 이제 영화처럼 쫙 이렇게 재생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추억 회상에 보탬이 될 과거 여행 이번에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꿈에 그리던 조국 광복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1년도 안 된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의 거처이던 서울 서대문 부근 경교장 2층에서 백범이 피살됐습니다. 육군 소위 안두희가 쏜 45구경 권총에 맞아 숨진 건데요. 광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73세 독립운동가의 비극적인 죽음에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갈망하던 온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렇게 온 국민이 비통함을 느끼고 있네요. 그 안두희가 방문객으로 왔다가 암살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충격이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백범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몸에 지니고 있던 게 발견이 됐는데 네. 그게 바로 회중시계였습니다. 이 회중시계는 윤봉길 의사가 건네준 거였죠. 그 거사를 앞두고 마지막 식사 전에 건넨 그 시계죠. 맞아요. 자신에게 남은 건 이제 1시간뿐이라 소용없다면서 김구에게 건넸던 시계인데요. 늘 이걸 품에 지니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범인 안두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육군형무소에 갇혔으나 같은 해 11월, 15년, 그리고 다음 해 3월 다시 10년형으로 감형됐는데요. 그리고 1951년 2월 범행 1년 7개월 만에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는데요. 이딴 테러와 위협 탓에 수시로 이사를 하거나 가명을 썼으며 미국 이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많이 알려진 상태였으니까 뒤를 쫓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1965년에 흉기에 맞고 극적으로 살아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1987년에는 강목에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야, 참. 당시에 강목을 휘둘렀던 사람이 안두희가 미 정보기관 전략사무국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공개하기도 했죠. 그렇게 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의 암살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손가락질을 받아오던 안두희는 결국 1996년 10월 23일 당시 버스 운전기사 박기서 씨가 휘두른 정의봉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럼 이번엔 198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 6월 26일 3년간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한 국민표준체위가 국내 최초로 발표됐습니다. 당시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소비 수요가 크게 늘어 산업 전반적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980년 이전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표준체위가 정확히 발표되지 않아 생산 활동과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기성복의 경우 품이 맞으면 소매가 길거나 짧고 소매가 맞으면 품이 맞지 않는 예가 많았는데요. 학생들의 경우엔 책상과 걸상이 부적합한 상태로 오래 사용되고 있었고 버스와 극장의 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기성품은 그 대부분 한국인의 표준 사이즈 있잖아요. 이 표준 사이즈에 관계없이 일본인 등 선진국 국민들의 의상 수치를 모방한 그 무국적 제품이었어요. 그랬구나. 거기에 제조업체별로 또 제품 치수 호칭이나 또 재는 기준이 달라서 그 소비자들은 대체 뭘 보고 옷을 골라야 할지 난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최근에는 통계청 평균 신장 자료를 보면 남자는 19세에서 24세가 174.4cm, 여자는 162.7cm라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비하면 또 엄청 성장을 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국 여성의
인간의 평균 신장을 보면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고도 하죠. 정부는 표준 수치를 근거로 갖가지 생활용품에서부터 주택과 산업기계 등 300여 개 공산품의 규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우리 생활의 편익을 도모했는데요. 당시 중구난방 무규격이었던 공산품을 규격화하는 치수 표준화 작업은 오늘날 비대면 구매를 가능하게 한 바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 6월 26일 인간의 유전 정보인 게놈의 분석을 둘러싼 연구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유전자 염기의 배열 지도를 워싱턴에서 발표했습니다.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 인간 유전자 지도는 인류가 생산해낸 가장 경이로운 지도입니다. 라며 축하했는데요. 저도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프로젝트기는 한데 게놈 프로젝트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진혁 선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아, 그래요? 자, 인간의 염색체를 분석해서 유전자 종류와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분석이 되면 유전병이나 난치병의 근본적 원인인 유전자 이상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확실한 치료법 또 예방법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몸을 정말 지도처럼 쫙 펼쳐놓고 아, 이 친구는 여기가 잘못돼서 잘못됐네. 이런 병이 생긴 거야. 이걸 고쳐보자. 이게 가능해진 거죠. 이날 발표한 인간 유전자 지도는 생명공학의 신대륙 발견으로 평가됐습니다. 인간 게놈은 인체 세포에 존재하는 23쌍의 염색체를 이루는 DNA를 구성하는 30억 쌍의 염기들의 이중 나선형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시 규명된 것은 염기의 배열로 염기 배열 지도를 통해 개별 유전자의 기능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2003년까지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계속됐고 최근에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앞서 규명하지 못했던 게놈 지도의 남은 8%를 20여 년 만에 해독했다는 발표도 나왔는데요. 윤리적 관점에서의 우려는 끊이지 않지만 앞으로 인류가 이겨내지 못한 난치병의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6월 26일에 또 다른 기록도 많았는데요. 1945년에는 국제연합헌장에 50여 개 연합국이 서명했습니다. 국제연합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50여 개 연합국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구상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활동 원칙을 정한 법규인데요. 그럼 이때가 그 유엔 출범 전이었어요? 그렇죠. 유엔은 헌장이 조인되고 넉 달이 흐른 뒤에 출범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1960년에는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의 독립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독립이라뇨? 그럼 예전에는 식민지였어요? 네, 맞아요. 마다가스카르는 그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좀 친숙한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여기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나라인데 1897년 프랑스의 침략으로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그림으로 국제사회에 폭로하며 중국 내에 은신해왔던 탈북 소년 장길수 군과 그 가족이 베이징 주재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사무소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